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독립정신 17과 예,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뭐 다 잘들 아실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은 인터넷에도 보면은 많이 나와 있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책을 보시면 책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17과죠? 네. 이게 미국의 독립전쟁은 그 독립전쟁의 목표 말하자면 영국의 압제를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적 패단의 근본을 없애려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그렇죠. 이제 보면 본론에 뭐 너무 먼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흘러왔던 거. 아무래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왔을 거라고 믿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더라도 전혀 어색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네, 과가 네. 독립돼서 이제 보셔도 하나 네. 부담 없으니까.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지구상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 멸망했다 이렇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 여기 한반도라고 하지 말라 하던데 이거 뭐라 불러야 되나? 그렇죠. 여기에도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도 삼환 시대부터 해서 뭐 고구려 그 이전에는 뭐 고조선이 맞습니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있고 이제 피통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뭐 곤란을 겪기도 하거나 그렇죠. 핍박을 받기도 하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밀란들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쵸. 서양이나 뭐 동양이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그 민중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박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정신, 미국의 독립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압박이나 이런 걸로 일어난 밀란은 뭐 지도자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또 훌륭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나타나서 뭐 설득을 하거나 하면 그게 가라앉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서 체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력 무력으로 이렇게 그 밀란을 잠재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조용해지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왔는데 이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영국의 압제를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패단의 근본을 없애려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다. 정말 목숨을 건 투쟁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군주국이었잖아요. 네, 전제 국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돼서 이제 이런 패단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독립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이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 이것까지 이 독립전쟁의 그 목표로 삼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개인의 안녕복지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이걸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걸핏하면 정부에서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아이도 나면은 정부에서 다 키워줘야 돼. 늙으면은 정부에서 또 연금 줘서. 옛날에 혹시 학교 다닐 때 그 사회 시간에 이거 배운 기억 안 나세요?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그죠? 그게 아마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설명하면서 거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자기가 자기의 그 사랑의 뭐 결정체 될 수 있고 또 시족을 이어가는 또 하나 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내가 놔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놔주나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놔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우리 아이 키워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라에서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내 역량도 커지고 나의 창의력도 커지고 내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나의 발전의 기회를 전부 다 봉쇄하고 누구 보고 의지해서 누구한테 다 해달라 하면 내가 손해죠. 네. 나중에는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될 경우 훈련이 안 돼서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은 이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왜냐,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온실 밖의 사회에 나오면 생존율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이 좀 보태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생산과 분배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분배만 이제 쉽게 해서 분배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만 강요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라면서 그다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필히 느끼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외된 계층들을 몰라라. 그거는 당연히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다 케어를 하지 모대도 다 했습니다. 네,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정부에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쵸. 보편적 복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의 손자나 정말 하루 세끼 일용직 노동자의 손자나 네. 똑같이 급식을 하잖아요. 네. 이것이 오히려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하여튼 그건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이제 네. 이승원 박사님께서 근데- 벌써 그 책을 아니 이제 이 박사가 쓰셨지만은 그때 독립운동하던 그 미국 시민들이 네네. 깨달은 것 아. 그렇게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문제를 잘 처리하여 남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남의 간섭을 받게 되면 결국은 우리 그 조선이 망한 게 뭡니까? 자체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간섭을 받다가 결국은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거 자유를 위한 권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들 스스로 이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여겼다. 이렇게 지금 자유를 네. 한마디로 딱 표현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자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는 네. 세력이 있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를 우리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이 자유가 소중한 걸 모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근데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유는 이제 프리덤 이즈 not free가 네. free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란다. 자유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네. 말이 있는데 네. 그거 이전에 또 제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느냐 그 생각을 좀 더 멀리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 말이 좀 듣기 싫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거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6.25 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값이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다 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또 피를 흘려야 피를 된다. 흘려야. 왜냐? 네. 우리가 너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 맞아요. 소중함을 네.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네. 살았기 때문에. 저 여기서 실례로 얘기를 했으면 이 자유를 지금 몸 겪어보고 우린 지금 공기처럼 쓰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누가 하냐면 탈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탈북자분들 진짜 발 통통 구르면서 특히 우리 이해란 박사님 연단에서 그 자유를 얘기할 때 왜 그분은 자유가 없는 곳에서 인권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움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 연단에서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자유를 정말 저 귀에 딱 남는 게 봅니다. 자유는
애국자의 피를 먹고 산다. 피를 먹고 자란다. 잘한다. 살고 잘한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국 이 시민들은 이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유.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는 그 200여 년 전에 이 조상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싸웠잖아요. 무려 한 8년간 싸웠죠? 맞습니다. 예, 그 피가 미국 땅에 흩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자유로운 세계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미국 국민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주 잘 갖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자유까지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경찰. 네. 아니 6.25 때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와서 네. 한 기록에 보면 정확한 기록에 보면 사망자가 3만 5천 몇 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상자까지 하면 엄청나죠. 예, 사망자.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와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맞습니다. 감사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가 우리를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적화가 됐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옆으로 나간 이야기지만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통일정부가 됐을 거다. 통일국가가 됐을 거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세력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 그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소리를 하나? 그럼 지금 북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반쪽이나마 자유국가를 세우지 않았으면 반쪽이나마 살려놓지 않았으면 우리는 통일됐으면 어떻게 통일됐겠습니까? 북한식으로 통일됐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야죠. 버터피플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트피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게 제 느끼지는 그런 거예요. 북한은 지금 사실은 60년대까지 북한 우리가 잘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애초에 있던 예, 기초 자산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60년대 학번들은 동경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그쪽에 지금 아사자가 제가 좀 밖에 나간 얘기인데 탈북자분한테 사람이 굶어 죽는 과정을 들었을 때 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 정말 사람으로서 볼 수 없는 광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광경을 보지 않고 자랐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럼요. 정말 그 소중함을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지 워싱턴 여기 이제 130년 전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100년 전에 이 글을 쓰셨기 때문에 독립정신에 그래서 그때로 보면 뭐 130년 전이죠. 네. 미국의 독립전쟁이 그래서 이제 자유 권리를 소중히 하는 기초를 세운 거죠. 그때 독립전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래서 그 미국 시민들은 이제 영국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조상들의 독립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수도 이름을 이제 워싱턴이 독립전쟁 때 사령관이잖아요. 총사령관.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그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제 워싱턴 DC죠? 네, 워싱턴 DC. 네. 그리고 또 이제 워싱턴은 세계적인 정치 개혁의 창시자로 여러 나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조지 워싱턴의 그 생각 마운트 버너를 가보니 참 잘 전시를 해놨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미국 그 시민들이 전국 각처에서 또 이렇게 관광객들도 우리 같이 뭐 외국 사람들도 이제 오는데 보니까는 거의 다가 미국인들이더라고요. 네. 자국의 자부심을 프라이드를 그래서 느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다음인데 사실 우리 김효선 선생님께서 저 강원도 고성이죠. 고성군에 가면 이승만 별장이 있습니다. 그 별장은 손수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되게 많이 어드바이스도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별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저 미국 전역에 워싱턴에 이름이 붙여진 학교, 다리, 뭐 건물, 뭐 맞죠. 모든 거 이런 게 거기에서만 집계돼 있는 것만 150 몇 군데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시관 디스플레이 할 때 통계였을 거고 네네. 그 이유도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지 워싱턴이라는 워싱턴 이름이 이름이, 예. 그냥 그 미국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고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기리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갖다 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1% 뭐 2% 나오고 지금도 뭐 친일파니 독재자니 별 온갖 그 비난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인들의 조금 나쁜 습성이 뭐냐면 장점을 부각시켜주지 않고 영웅을 안 키워요. 단점을 부각시켜서 인간이 단점 없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을 세웠잖아요. 국가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국가를 세워준 거 하나만으로도 그 위대한 모든 거죠. 과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하고 페이스북에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외여행 마음대로 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산업화가 돼서 맞습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각자 자가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80년도에 집집마다 골목에 차 한 대 있어요. 90년대도 그랬어요. 90년대 초만 해도 차 대기 힘들지 않았거든요, 동네에. 지금 보세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예. 이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이들 뭐 헬조선이니 그러잖아요. 아 여기가 왜 헬조선인가요? 그건 정말 나쁜 얘기예요. 해줬으면. 근데 우리 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리 씨가 맞습니다. 마리 씨가 그러니까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헬조선에서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헬조선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젊은 친구들 5명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헬조선에 대한 얘기를 본인들이 뭐 자기들이 한다는 친구 한 3명 그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친구 한 2명 있는데 3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게 유행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너네들 해외여행 가봤지? 동남아 가봤니? 가서 인터넷, 우리 보안, 또 안보 이런 데 봤을 때 어떻게 경제, 특히 인터넷 우리 얼마나 와이파이 놀랍습니까? 이런 날 보고 헬조선에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니까 그 애들이 그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효선 선생님께서 우리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이렇게 매주 깨우쳐 주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인들은 자꾸 누구한테 깨우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망각이 빨라서 자꾸 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미국 시민들은 그러면은 이 권리를 지키기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확대하여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민주공화 체제, 공화정 체제는 미국이 가장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민주 체제를 세계에 수출하잖아요, 수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수출하는 나라.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키고. 사실 미국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이 항상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일본인 제 지인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인천공항을 짓을 때였었어요. 이승만 시티가 없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천공항은 건국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서 인천공항이 아닌 이승만 공항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비극인 게 그 좁은 땅이 반으로 갈려서 그 사상적으로 극과 극 대립하는 그 사상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서로 상대방을 좀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안 된 거죠. 왜냐 이 사상이 극과 극이니까 융화될 수 없으니까 이런 참 비극이죠. 제가 요새 이제 메가더 장군 그 회고록을 좀 봤는데 메가더 장군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일본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본을 나눠서 점령하자 그 독일처럼 그런 그 독일이랑 영국이랑 막 그 엄청 계속 압력을 넣고 이제 그렇게 메가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소련은 중국과 북한을 만주와 북한을 저 지경으로 다 먹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땅의 분배, 보이는 분배에서 이제 명예 장군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는 이 온전한 일본을 또 나눌 거냐 그것만 아니죠. 또 이제 그렇게 분할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 선언문을 선포한 날을 7월 4일. 7월 4일을 가장 중요한 이제 기념일, 독립기념일로 하는데 이제 이게 이 박사가 여기 써놓은 걸 책을 보시면 뭐 독립전쟁에서 그날은 다 공휴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들 기뻐 축하 이제 경축 잔치 같은 거 뭐 우리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한두 사람이라도 독립기념일을 경축한다.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그 이승만 박사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 봤을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나라가 지금 그 독립을 잃게 된 지경에 있으니까 아이 저렇게 미국 사람들은 독립을 얻은 날을 경축하는데 우리는 잃게 됐잖아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선언문이거든요. 이 독립선언문은 사실 미국 가면 다 하나씩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집에 가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제가 페이퍼. 그 필라델피아의 그 독립기념관을 갔더니 그 설명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복제한 걸 들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처럼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봐 그게 아니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래는 법정으로 쓰였던 데고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요거 들고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저 1776년입니다.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 영국을 배척하고 독립을 선언한 걸. 이 선언문이 모든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권리하게 하여 수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독립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그래서 아주 뭐 항상 이 7월 4일에 대한 자부심은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오늘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은 미국 독립정신을 본받아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한 열정을 키우고자 함이니 우리 대한동포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많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부러웠죠. 야, 뭐 때문에 우리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남의 힘을 빌어서 하나. 그리고 왜 우리 땅이 전쟁터가 되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원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거를 주목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그때는 막 넘어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지금 이 말씀 하시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역사를 잣대를 들면 안 됩니다. 1908년, 9년. 1904년. 예, 그러니까 4년이죠.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 맺어지기 직전에. 예. 이미 왜냐면 이승만 박사가 그 독립정신을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제 집필 시작해서 이제 그 한 두세 달 만에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그 독립정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전쟁이 끝나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상을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쭉 써 있잖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자,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청나라와의 관계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써놨듯이 그렇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조선의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자기가 예측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보고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느냐.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독립을 잃더라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계속 지켜보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독립선언문이 이제 길게 있지만 핵심 내용만 이렇게 네.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그 자유진영 국가의 그 헌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들 아닌가요? 기본권, 기본권이죠. 평등, 자유. 예. 그 특히 이제 그 생명의 자유와 행복 추구 이건 기본권이잖아요. 인간을 존중한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뒤에 이쪽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가장 이 독립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 평등을 지금 저쪽은 너무 왜곡돼서. 그 평등이 아니고요. 그쵸? 이거는 네. 프리덤이에요. 네, 프리덤. 리버티가 아니라 네. 그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천부인권설이라고 하죠. 아, 천부.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태어나면서 다 똑같다. 가지고 나오는 그 자유, 평등. 예. 그 다음에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비롯된다. 네. 이 인민을 저쪽은 아주 왜곡해서 그 인민 말고 맞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입니다. 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네,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좀 부족해서 못 썼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기 무조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정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배척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그 뭐 폭압 학정 그쵸. 악재 이런 것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지금 평등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뭐 행복이나 생명의 자유, 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당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국의 식민지역 상태에서 그 벗어나기 위하여 쓴 그 독립선언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그 영국인들이 식민지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있는 정착민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막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이 사람들의 그 발언권 뭐 자치권 이런 것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선문이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은 그 영국이 모국이 그러니까 식민 모국이 우리를 잘 대우해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이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는 드디어 폭발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국 정부가 우리에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니까 우리는 그런 정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 정확하게 기억을 대표권 없는데 세금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미국의 그 아메리카 주민들 시민들은 그냥 우리는 발언권도 없잖냐, 대표권도 없잖냐. 근데 왜 우리는 세금만 내야 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권 없으면 세금도 없다. 네.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옆에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한 구절이다. 이건 몇 번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그것이 이제 그 다른 나머지 그 구절들 조항들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태어날 때는 사실 태어날 때요 금수저 물고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올 때는 벌거벗어가지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도 그렇게 가죠. 그렇죠. 네. 공수의 공수거. 예. 그렇게 태어났어요. 똑같이 태어났어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절이 다른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으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태어날 때는 똑같이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평등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권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가난한 집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생명은 가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어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뭐. 인간의 존엄성도 예, 똑같은 거죠. 예. 예. 이 권리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건국의 기초를 세웠다. 평등의 원리에 따라 정치 제도가 설립되고 국민들의 권리도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 지금 우리 좌파들이 말하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그렇죠. 과정의 평등.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있죠. 예. 뭐 저기 그 북한처럼 예. 뭐 고위 당간부 자식들이야 뭐 김일성 대학 대학에 가고 그게 가고.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실력만 되면은 서울대학교 서울대 갈수 가잖아요. 있죠. 예, 예. 그 북한 보면 키도 뽑는다더라고요. 키도 뽑고 인물도 뽑고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를 간다. 그런 나라가 좋은지 저는 묻고 싶고요. 정말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등은 지금 저쪽에 쓰는 평등에 너무나 잘못된 그러니까 게 있으니까. 저기는 결과의 평등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기회의 그렇죠. 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회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남자니까 너는 이 기회를 못 줘. 뭐 너는 여자니까 안 돼. 뭐 너는 부잣집애니까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서 좀 지금 교육 부분에 거기서는 막 교육값 선고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열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통목과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왜? 그네들은 좀 잘 이왕 나가서 그네들끼리 경쟁을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가보자는 거고. 그래야 이게 발전이 발전이 있는 거죠. 거잖아요. 또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 밑에 있는 기가 죽는 게 거기서 또 하나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인류 편율을 하죠. 거기에 똑같이 교실에 놓고 60명, 지금 30명 넣는다 나오더라고. 30명을 똑같이 넣어서 아침 1교시부터 8교시까지 과연 그게 평등인가? 라고 좀 묻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밑으로 맞춰야죠. 하향평준화. 그렇지, 이렇게 되면 하향평준화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도태돼요. 예.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도태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지금은 이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글로벌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밖에 있는 예. 거죠. 그럼 뭐 지금 이렇게 자꾸 하향 평준화 시켜버리면 우리는 도태돼서 맞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도태돼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바보들만 있는가요? 말 그대로. 아니 바보들만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요. 나라는 없어져요. 없어질까요? 이게 소멸되죠. 누가 지킵니까? 그렇지. 하기야 지금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땅에 한반도는 이 땅에 생성되고 흥황하고 패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그걸 교훈을 보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리 속에 정당한 평등이 아까 말씀 과정의 평등, 뭐 결과의 평등이 그런 게 아니고 과정의 평등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할 기회가 수 있는 있어요. 기회. 누구든지 그렇죠. 맘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자기의 노력이에요. 네. 근데 한 교실 놓고 하면 그 떨어진 집은 계속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존심마저 떨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과연 옳은 교육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과정을.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을 우민화시켜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자주자주.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멍청하게 바보를 그렇죠, 바보를 만들어야죠. 만들려고 예, 그래요. 바보 만들어야죠. 네, 바보. 자기들 정책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보다 바보 만들어야죠. 더 웃긴 거. 그래서 자기들만 엘리트가 되고 그쵸. 나머지는 다 바보 돼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턱 턱 먹고. 먹고 보내고 외고 보내서 외고. 외국 유학 보내요. 그리고 반미를 국민의 자녀들은 니네는 하면 안 돼. 왜? 니네는 멍청하게 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니네들을 통치할 수가 있어. 내 자식까지 예. 대를 이어서. 이게 전제국가 예,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대를 이어서 너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반미를 외치는 미국에 다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 박사가 엄청 그 부러워했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깨어있어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매일 신문이죠. 이 박사가 이제 그 만든 신문이에요. 최초의 그 민간인이 한글로 만든 신문인데 네. 이거 신문 배달을 했대요. 그때도. 박사님께서 직접. 아니 배달하는 사람.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아, 써봤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신문을 네. 구독을 배달해 주잖아요, 집집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최초로 이제 배달을 네, 시켜서 네. 이거 구독을 신청한 신청받아서 사람들한테는, 네. 오, 그 사유재산이 인정된 그런 건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넓은 개념이 보면 네. 네. 독립선언문 내용도 위대한 것이지만 백성들이 깨어있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모두 썩어 활력을 잃어버린 나라에서 스스로 개화가 뿌리내리려면 여러 해 동안 교육을 통해 국민이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은 정말 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한 절반 이상이 노비니까. 그쵸, 희망이 없죠. 네. 삶이.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때 당시 백성들 생각이 나라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나라는 양반들이나 상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신이 발달돼서 네네, 뭐 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 아이 그냥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 뭐 보릿고개. 교육도 못 받았어.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선생님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지 않았겠습니까? 눈 뜨면 개돼지. 일하고 뭐 개돼지라는 그 좀 정도까지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눈 뜨면 일하고 뭐 교육도 못 받았을 뿐더러 뭐 듣는 거 보고 듣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을에 있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세상도 굉장히 좁았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뭐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외에는 나가본 적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조금 넓어봐야 이제 뭐 그 옆 동네까지 갔다 오고 읍내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활력을 잃어버려서 그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활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떤 제도나 주의도 세울 수가 없다. 아, 정말 예. 제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이겁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활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어떤 제도나 주의도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 이러한 상태에서 우연히 뭐 어떤 좋은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래 그렇게 해서 들여왔어요. 들여왔는데 그거는 들여와도 정착이 안 되고 금방 쓰러진다. 왜? 뿌리를 낼 수가 없다.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그래. 네. 맞아. 지금 그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경제시장을 이용한 그 헌법이 너무나 이상하게 우리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사상전에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권력 뺏긴 거잖아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야.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저기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야. 그리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야. 자유민주공화국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를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렇다고 선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히 나라도 세우지 않은 것들이 그것도 몇십 년 후에 와서 쥐들 맘대로 이 국가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뭐 자유를 빼버리고. 국민을 빼버리고.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이 깨어 있었다면 저런 무례한 도당들에게 권력을 뺏겼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학력도 높아지고 뭐 외국도 많이 나가고 학부열도 대단하고 그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깨어 있다고 하기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가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있지 않다. 아직까지 잠자고 있다. 아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었다면은 어떻게 저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더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학력, 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맞습니다. 우리 지금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상식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사회는 국민들이 잠자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박사인데. 선생님한테 제가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딱 하나요. 그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 그분이 주창했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쯤. 보편적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제대로 써 있어야 되는지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너무 우리는 암묵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암울해요. 정말. 우리는 자 국민 여러분 이 박사가 100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좀 더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깨어납시다. 끝부분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당시에 정말 이승만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명력도 높았고 어떤 교통이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때서 이승만 대통령 혼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지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 사랑 애국심만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지도자들한테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박사에게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그 과거 공부를 하고 과거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부 경쟁이 있고 그 과거 제도가 폐지됐죠. 폐지돼서 이때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배제학당 뭐 이런 이화학당 같은 게 설립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사의 집안은 왕족의 후예이고 아버지의 바람이 있어서 너는 과거에 합격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제 이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시리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신금우죠. 그 친구가 와서 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배제학당 가서 공부하자. 계속 권유를 해요. 처음에 이제 반대했는데 뭐 딱히 할 일도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따라갔죠. 가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좀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천부적으로. 네. 그래서 그 영어나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때 막 이제 서울 장안에 이제 뭐 한성 장안에 왔다 갔다 선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 천성적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보는 눈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거 아닌가. 왜 그게 영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아유 영어나 배워야 되겠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요. 1900년도에 네. 맞아 정말 아니 1900년도가 아니라 1800년도죠. 맞네요. 90년대.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러 배제학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박사 이제 자서전 쓰려고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아니 영어 배우러 갔는데 자기는 영어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다. 그 정치, 자유 이런 걸 배웠다. 그러니까 혁명적인 그 자유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나라는 막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조선은 이게 뭐냐. 제가 부정부패.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지금 선거에 나오시려고 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 사랑 말씀 중에 나오셨죠. 혁명을 위한 자유. 진짜 자유를 위한 혁명을 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가 한번 다 독립정신 1%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시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깨어나시면 지금 우리 이렇게 엉클어진 나라 다시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십시오. 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